오늘 시장엔 어떤 이슈들이 자리했을지 첫 번째 이슈부터 열어주시죠. 네, 첫 번째는 코스피 7,500포인트입니다. 키워드만 봐도 좀 설레는데요. 어떤 이슈일지 열어볼게요. JP모건 코스피 7,500선 전망입니다. JP모건이 이번에 한국 주식 전략 보고서를 내며 코스피 목표 지수를 기본 6,000, 강세 시나리오는 7,500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정말 이 모든 면에서 최고 성과를 내고 있다며 호평을 좀 담기도 했는데요. 사실 칭찬에 인색하다라는 좀 평가를 받던 회사이기도 했는데 강하게 좀 코를 외치네요. 맞습니다. 지금 시장이 그만큼 우리 시장이 워낙 외국인 투자자든 기관 투자자든 가장 이제 중요하게 보는 건 결국 실적과 펀더멘털인데 어제 하락했던 부분도 그렇고 사실 오늘 올라갔다 하더라도 지금 시장의 펀더멘털이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우스갯소리로 요즘은 파랑 색깔 그 흐름이 나오게 되면은 좀 좋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 그게 이제 사실 기회를 잘 주지 않는 시장에서 강력한 어떤 매수의 기회를 주고 있는 상황인데 왜 그러냐면은 결국에 시장에서 우리나라 증시가 그동안 강하게 올라왔었던 이유가 크게 두 가지죠. 실적과 유동성에 대한 베이스가 있는 건데 유동성 자체는 아마 내일 아침에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객예탁금이 111조가 넘어갈 겁니다. 그 111조가 넘어갈 것이기 때문에 유동성 자체 굉장히 풍부하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금융투자 중심으로 ETF성 LP 물량들이 들어오고 있는 것도 퇴직연금 계좌에 440조 이상의 자금들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유동성 자체도 굉장히 풍부하고 그 다음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지난 12월에 올해를 예상했을 때는 우리나라 코스피가 연간 영업이익이 한 420조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이번에 1월에 수출입 동향 발표되고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실적 발표되고 나서 다시 한번 추정치가 또 올라갔거든요. 540조 이상으로 올해 추정치가 또 올라갔기 때문에 지수가 5,200포인트를 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이 이익 추정치가 상향된 거를 따라가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과거 10년 동안 평균 밸류에이션이 PER 10.2배, 10.3배 정도를 평가를 받았는데 어제 하락하면서 9.9배가 됐고 오늘 좀 올라서면서 여전히 평균 수준밖에 안 된다. 하지만 이익 추정치만큼, 이익성만큼은 역대 최대 수준의 이익성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외국계 증권사에서 얘기하고 있는 목표 지수 7,500포인트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라고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차량보다 이익 전망치가 못 따라와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네요. 이 7,500 듣기만 해도 좋기는 한데 이 올해 안에 가능한가요? 올해는 모르겠고 이제 됐으면 좋겠다는 숫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7,500이 가도 내 종목에 가는 게 제일 중요하죠, 사실은. 그러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종목군이 이익을 잘 내는지를 한번 봅시다. 사실은 유동성 장세도 맞고 고객 예탁금도 늘어나면서 사실은 밀어내고 있는 흐름들이 맞긴 한데 다만 이런 포인트가 나오는 것은 반도체가 실적에 대한 이익 전망치가 높아지면서 밀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러셀이 잘 움직이는 것들도 그들 종목군들 내에서도 실제로 실적에 대한 이익 전망치가 올라가면서 올라가는 부분들이 높습니다. 그러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더 많이 튀어오를 수는 있어요. 아무래도 유동성 장세이다 보니까. 그런데 네. 지금 정부가 이야기를 하는 게 코스닥 쪽에서 이제 좀 부실 기업들을 퇴출하겠다. 그럼 3월이 이제 무서울 수도 있겠습니다. 네. 감사 보고서에 대한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내 종목이 가장 올라가는 게 중요한데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갖고 있는 기업이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올라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거 첫 번째 포인트라 하나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지금 증시가 사실은 반도체가 너무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반도체로 인해서 이익에 대한 전망치가 올라가는 것도 알겠고 그런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소부장 잘 올라가는 것도 알겠는데 지금 내가 사도 들어가? 또 되는 거야? 굉장히 많이 물어보세요. 네. 그런데 지금 이익에 대한 전망치가 올라가는데 지금이라도 그들 종목군들을 잡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산업 매매를 보게 되었을 때 반도체가 왜 올라갔는가? AI 때문에 올라갔다. 그러면 AI 때문에 올라가는 다른 섹터는 또 무엇이 있을까? 전력기기도 있고 원전도 있고 그 외 다른 산업군들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지치기를 해서 지금은 그런 종목군들을 매수해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7,500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시지 마시고 내가 어떤 종목을 선택할까
조금 더 집중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릴게요. 그렇죠. 또 지수가 올라가는데 내 계좌가 그만큼 붉게 물들지 못하면 그때만큼 품어오는 시기도 없긴 하더라고요. 근데 아까 매니저님께서 살짝 이 투자자 예탁금 111조 원이 됐다라고 좀 네. 짚어주셔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 사실 개인의 ETF 자금이 또 네. 이만큼 많이 들어와 준 거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근 사이에 코스피 ETF에서 코스닥 ETF 쪽으로 자금이 많이 이동됐다고 하던데 그러면 코스닥 시장으로 조금 더 눈을 돌려야 되는 걸까요? 뭐 지금 사실 시장에서는 어떤 걸 보셔도 괜찮긴 하다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단기적인 성과를 좀 더 기대 수익률을 높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지금은 코스닥을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시장의 그 강력한 이 패시브성 자금들, 유동성 자체는 뭐 100이라고 했을 때 95 정도, 90에서 한 95 정도는 뭐 국민연금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피 중심으로 들어가긴 하지만 지금 외국인 투자자도 그렇고 기관 투자자도 그렇고 연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 시장이 5,200포인트를 달성하고 있는 이 구간에서 자금 집행에 대한 타이밍을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물론 장기적으로는 이익 추정치를 보면은 코스피에 대한 상방 랠리는 계속 이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지만 단기적인 성과를 좀 더 노린다라고 하시면은 코스닥 중심으로 접근하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코스피 5,000 이야기를 하고 나서 불과 6개월 만에 달성을 한 거거든요. 네. 누구도 믿지 못했지만 6개월 만에 달성을 했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천명한 게 코스닥 3,000 스닥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기관과 연기금에 대한 어떤 자금 집행을 코스닥 내에서 좀 더 할 수 있도록 유인 구조를 좀 만들어주고 있고 그리고 코스닥에 대한 활성화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이번 국민성장펀드 150조 규모도 있고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은 단기적인 성과는 이제서야 코스닥이 1,000포인트를 돌파했기 때문에 접근은 가능하다. 다만 그 안에서도 이 유동성에 대한 힘을 고려를 해보면은 반도체 소부장 핵심적인 코스닥 150 안에 있는 그 종목들과 그 다음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그리고 바이오 이 세 가지 섹터를 가장 큰 비중으로 접근하시는 게 우선은 제일 좋을 수 있다라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코스닥이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좀 짚어주셨네요. 근데 아까 우리 시장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제와 오늘 컬러가 다르다고 제가 표현을 했잖아요. 어제는 뭐 매도 사이드카더니 오늘은 바로 매수 사이드카가 좀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변동성이 너무 심해져서 여기선 좀 박자를 어떻게 타야 되나 좀 고민이 되거든요. 박자 이제 아무래도 시장에서의 유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시장에서의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올 수가 있긴 한데 다만 지금 시장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은 뭐 개인과 기관 쪽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관 같은 경우에도 ETF 쪽에 대한 자금들이 많다 보니까 개인들의 자금이 일부는 섞여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동성이 워낙 풍부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매도가 크게 나온다라고 해도 어제 개인들이 많이 샀던 것처럼 사실은 유동성이 받쳐주면서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포에 살까 환희에 팔까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조금 갈릴 것 같기는 해요. 결국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저는 지수가 올라간다고 해서 내 종목이 무조건 플러스로 올라갈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결국 핵심이 되고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의 상승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다른 종목군들이 따라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락세가 나오게 되었을 때 만약에 삼성전자다, SK하이닉스다, 지금 시장에서의 주목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시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관망에 대한 흐름들이고 사실 이제 굉장히 좀 어려운 게 밑바닥에서 이제 조금씩 올라오는 기업들입니다. 네. 그들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이익 전망치를 한번 보시고 약간 가망이 없는데 싶은 종목군들은 사실 지금 주도 섹터로 갈아타시는 게 조금은 더 빠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드려볼게요.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종목들은 조금은 위험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데 그 실적 뒷받침되지 않는 섹터 중에 하나가 로봇이랑 우주항공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근데 주도 섹터는 맞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사실 그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보다 스토리로 인해서 가고 있는 종목군들인데 이것도 굉장히 특이한 이제 시장입니다. 실적을 보라고 했는데 사실 스토리빨로 인해서 움직이는 종목군들 그런데 스토리로 인해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은 우리나라에서 움직이고 또 미국 증시에서도 움직이는 종목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시장을 볼 때
우리 증시에서도 주목하고 있고 미국 증시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섹터가 무엇인가를 보면은 로봇과 이제 우주항공이 항상 교집합으로 나옵니다. 특히 일론 머스크가 항상 이제 멘트를 하죠. 특히나 이제 인플루언서가 멘트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미국 증시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증시에서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흐름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페이스X가 상장하기 전까지 그런 흐름들이 계속 될 것입니다. 그럼 우주항공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속 봐야 하는 것은 맞는데 다만 오늘 시장에서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너무 많이 나왔고 특히나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잘 나오고 증권사이다 보니까 실적도 잘 나오고 그와 연관되어 있는 지분에 대한 내용들도 있네 하면서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기는 해요. 네. 그런데 지금은 좀 늦었다. 좀 조정이 나오기를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 갖고 있고 로봇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우리에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빅테크들이 계속 로봇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 안에서도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이 나올 것 같은 기업들을 선택하는 구간대예요. 예를 들어서 나도 로봇 하는데가 아니라 로봇을 진행하는데 거기서 원가가 얼마나 많이 차지하는지 이런 종목군들을 지금으로서는 봐야 할 때가 아닌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가 있는 섹터들은 이게 한국 내에서냐 글로벌이냐를 좀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